성격 차이로도 이혼이 되나요? 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 6가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아 안산문사무소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결혼생활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 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협의이혼입니다. 부부간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는 경우에 간단하게 법원을 방문해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이혼 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이혼과 반대로 부부간의 이혼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막연하게 이혼을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기준이 되는 민법 제840조 1호부터 6호까지의 각 이혼 사유에 관해서 살펴보고 그 중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한 행위에 관해서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호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때, 3호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4호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어느 통계에 따르면 부부가 실제로 이혼을 결정하는 이유는 1위 성격 차이, 2위 경제적인 문제, 3위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민법 제840조에서 성격 차이와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격 차이나 경제 문제를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으시다면 민법 제840조의 제6호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제 체감상 실무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혼 사유의 경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 성격 차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 폭력, 부당한 대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한 행위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의 외도, 불륜, 바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의미하는 부정한 행위는 매우 넓은데요. 대법원은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 구체적으로는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키스나 포옹과 같은 높은 단계의 스킨십을 한 경우, 이성과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출입한 경우, 연인처럼 애정 표현을 지속한 경우, 음란한 대화나 화상, 음성, 통화를 나눈 경우, 단기간 부적절한 메시지를 교류한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 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현장에서 봤을 때 부정행위는 매우 넓게 인정되기도 하는 반면에 반드시 인정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도 존재하는데요.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를 나눈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성과 사랑해, 보고 싶어 등과 같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 경우가 있고, 실제로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음란한 대화를 통신상으로 나눈 것만으로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과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데요. 현실적으로 법원은 정조 의무에 반한다는 이유로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예외적인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동호회 여성과 새벽 4시까지 몰태방에 있었던 경우 부정행위 불인정, 이성과 1박 2일 캠핑 부정행위 불인정, 모텔 CCTV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 불인정. 이와 같이 사실관계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증거의 유무, 형태, 논리의 구조, 변호인의 조력 여부에 따라서 인정 여부가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하실 경우에는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제척기간입니다. 부정행위는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는데요.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승인된 부정행위 및 사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용서를 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민법은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법원은 과거 외도를 들어서 이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우회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를 들어서 이혼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었던 굉장히 충격적인 케이스인데요. 의뢰인은 교제하고 있던 여성으로부터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혼인 이후에 셋째까지 임신을 하게 됐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첫째가 도무지 나와 닮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에 대해서 친자 확인 검사를 했더니 친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둘째 역시도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셋째는 친자 검사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경우에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긴 하지만 실제로 친자 확인 검사 결과 불일치 결과가 나와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 6가지 중에 반드시 한 가지가 존재해야 된다. 성격 차이나 경제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를 통해서 이혼을 주장해야 된다. 부정행위는 매우 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입증 전략과 변호사의 조력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갈릴 수 있다.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지만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제척 기간을 놓쳐서 이혼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충격이 모두 존재하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사안마다 적용되는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아 안산문사무소 지효섭 변호사였습니다.